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수도권 오피스텔 시장에서 소형 오피스텔이 투자 상품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도권에서 거래된 오피스텔 전 월세 건수는 총 44,328건으로 이 중 소형 오피스텔은 전체의 77.5%를 차지했습니다. 하락세를 이어가던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보합세로 전환됐습니다.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기존 아파트 매물의 소진 기간이 늘고 있지만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은 가격이 오르는 등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강철을 앞두고 대학가와 업무시설 밀집 지역에 전월세 계약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를 주택으로 불법으로 고친 이른바 근생빌라가 전월세로 나온 경우가 많아서 세입자가 꼼꼼히 따져보고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창동 상계 지역 개발이 법정 계획으로 확정됐습니다. 개발 계획이 법으로 확정되면서 이 지역 일대 약 98만 제곱미터가 동북권 신경제 중심지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올림픽대로에서 여의도 중심 업무지구로 접근하기 쉽도록 올림픽대로 여의도 간 진입 램프 설치 공사를 착공해 오는 2018년 11월 완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건설 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만들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는 물론 건설업계와 노동계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골든타임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수도권 오피스텔 시장에서 소형 오피스텔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형 오피스텔은 이 중대형 오피스텔에 비해서 매매가는 저렴한데 임대가는 비슷하게 형성이 돼서 수익률은 오히려 더 높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오피스텔에 투자하는 장점 그리고 단점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 후에 저희 부동산 이체크에서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부동산 골든타임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또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연락주시면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부동산 골든타임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금요일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또 매주 금요일 손꼽아 기다리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실 부동산 전문가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신화경제연구소의 신하선 대표님 함께하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겁니다. 네. 본격적인 고민 상담에 앞서서 네. 또 이 부동산 시장 이야기를 잠시만 좀 해봐야 할 텐데, 네. 자, 소형 오피스텔이 계속해서 좀 인기를 얻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네, 들리는데요. 그렇죠. 네. 앞으로도 사실 이 혼족들이 늘어나면서 그 수요는 더 늘어날 것 같거든요. 네, 네. 이 오피스텔 투자에 관련된 장점과 단점 또 대표님께 정리를 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언론에서 늘 발표됐던 오피스텔에 대한 리스크, 오피스텔에 대한 위험성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 오피스텔에도 종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돼 있던 분들보다도 실제로 오피스텔을 사가지고 금전적 어떤 프리미엄 형성을 한번 맛보신 분들은 왜 오피스텔을 사지 말라 그러지 이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알고 갔을 때 남들이 모르는 부분을 터치해가지고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차익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공식적인 부분들이 또 따로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공식적인 부분을 PPT 파일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자, 보시게 되면 비슷한 규모의 이제 오피스텔인데 우리가 살 때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죠,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것도 역으로 약간 평형대가 늘어나게 되면 오히려 아파트보다 더 비싼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들 알고 계신 사실인데, 중요한 건 지금 조금 전에도 오프닝 때 나왔지만, 소형 오피스텔이 전세 비율이 77% 이상 된다는 것은 투자 금액이 그만큼 적게 든다는 것입니다. 차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오피스텔은 수익형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수익이 되지 않으면 차익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익이 기본적으로 따라줘야지 차익이 나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수익과 차익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투자하는 방식에 내가 차익형으로 할 거냐 수익형으로 할 거냐 이렇게 나눠지는 거겠죠. 정식적인 단어는. 그래서 우리가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 높은 전세금으로 인해서 수요자가 늘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것은 중심상업지 오피스텔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택지지구의 오피스텔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중공업지에 있는 오피스텔이라든가 아니면 주거지 안에 있는 간혹 가다가 땅이 전부 이제 2종이고 3종이고 그래서 다 주거가 지어져 있는데 혼자서 장이라든가 공장 자리인 거죠. 오피스텔을 짓는 자리죠. 혼자서 장이라든가 혼자서 주거가 다 되어 있는데 혼자서 준주거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주거용하고 같은 프리미엄 형성이 되고도 남는다라는 부분을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도 종류가 다르다 말씀을 좀 드리고 안정적인 월세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택지지구 오피스텔이 아니에요. 그리고 중심상업지 오피스텔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오피스텔이 아니라 중공업지에 있는 오피스텔 대표적으로 무슨 소리냐면 중심상업지에 있는 오피스텔이나 택지지구의 오피스텔은 택지지구로 예를 들자면 SH공사에서 땅이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 같은 디벨로퍼들이 경쟁을 하게 돼요. 땅을 입찰하려고. 그럼 땅을 입찰하려고 경쟁을 할 때 뭐 예를 들자면 마곡지구처럼 삼성이나 LG가 들어있으면 높은 가격에 입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그 땅을 입찰을 높이 사가지고 건물을 거기다 지으면 땅은 원가이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비싸게 분양받을 밖에 없는 논리적 구조를 갖고 있는 태생 자체가 비쌀 수밖에 없는 태생을 갖고 있다. 태어날 때부터 비쌀 수밖에 없는 것들이 중심상업지 오피스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 택지지구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피스텔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피스텔 중에서도 월세가 굉장히 전세 차이랑 얼마 나지 않고 월세가 센 곳들은요. 주변에 업무 기능이 제대로 돼 있는 중공업지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 그 업무지구죠. 실질적으로 월급을 다 이제 25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받는 사람들이 주둔해 있는 곳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월세 수입을 갖고 있다. 1, 2인 가구랑 3, 4인 가구까지 트렌드에 상당히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적은 거 12평짜리 이런 것들은 1, 2인 가구인 거죠. 7평이나 12평짜리. 그리고 2, 3인용들은 이제 18평이나 20평인데 없죠. 물건이 굉장히 귀합니다. 근데 그런 물건이 있다 그러면 투자 가치가 한 200%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수요자는 주변이 전부 다 업무지구예요. 구로공단 자체가 중공업 지역이죠. 중공업지 오피스텔 수요자들 전용 넓은 거는 상당히 많습니다. 수요자 많아요. 초창기 때 들어갔던 분들은 다 1, 2억씩 차익을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뒤를 잇는 곳 중에 하나가 성수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조사해보시면 나오는데 중공업지 오피스텔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수요가 높은 중공업지에서 공급이 실질적으로 중공업지에는 오피스텔 공급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지을 수 있는 땅은 많이 없습니다. 주거지역을 짓기에는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고요. 공장지대가 많고 보통 지식산업센터를 지을 때 우리가 공장형 아파트라고 이야기하는데 땅을 사가지고 공장형 아파트를 할 때는 용적률을 굉장히 높은 용적률을 찾아먹어서 건물을 많이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피스텔을 짓게 되면 250%만 잡아먹기 때문에 많이 땅에 대해서 많이 못 찾아먹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지식산업센터를 짓지 오피스텔을 짓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주거는 법적으로 못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중공업지에는 주거가 부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 들어가시면 실질적으로 주거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희소 가치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3, 4인용을 들어가시는데 청약통장이 필요가 없죠. 우리가 청약통장이 필요가 없고 굉장히 자유롭게 전매를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업지의 건축이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오피스텔은 주거는 상업지에 못 들어갑니다. 더 주상복합 들어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편의시설이 그 안에도 웬만큼 다 들어간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장점은 중심상업지 오피스텔도 아니다. 그리고 택지지구 오피스텔도 아니다. 뭔가 개발지 옆에 있는 오피스텔 아닙니다. 뭐냐? 중공업지 오피스텔.
그리고 주거지 안에 우연찮게 땅에 종 때문에 어쩌다 들어간 오피스텔 그런 것이 최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단점이라 그러면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확장 면적을 할 수가 있는 테라스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법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면적 자체가 18평이다 그러면 딱 18평만 나오는 게 그게 좀 단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그 안에다가 뭐 인테리어에서 확장한다 이런 부분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 관련 문제는 너무 내용이 좀 디테일하게 긴데요. 2부에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피스텔 중에서도 또 투자 가치가 높은 이 오피스텔이 따로 있다는 말씀도 우선 좀 드렸습니다. 장점 체크해 볼 수 있는 중공업지나 주거지 내에 있는 오피스텔, 다양한 장점도 가지고 있고 또 주의해야 할 세금 문제도 있다라는 점 잠시 후에 좀 더 친절하게 또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 강의는 잠시 마치고요.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들어보는 시간 이어가야겠죠. 부동산 답이 보인다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해결하고 싶은 부동산 관련 고민 있으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연락 주세요. 신하선 대표님과 말씀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또 고민 들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예, 제가 그 신도림 현대아파트 매수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염리 삼성 레미안 매도를 네. 이제 고려 중인데요. 지금 현재 염리동 삼성 레미안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건가요? 제가, 아닙니다. 신도림 현대아파트를 판매를 하고, 네. 요 염리 삼성 레미안 아파트를 좀 구매를 해볼 계획인데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그럼 지금 신도림 현대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신도림 현대 아파트에 현재 살면서 거주하고 계시는데 이걸 좀 매도를 하고 이 염리동의 삼성 레미안 아파트로 갈아타 보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자, 대표님 네. 어떻게 보시는지 자, 전망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자,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신도림 쪽에 아파트 거주하고 계세요? 네네. 그게 이제 자가세요? 아니면 전세, 월세? 예, 지금 자가로. 거주하고 자가로 있습니다. 몇 년 되셨어요? 저희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8년 동안 막 크게 오름 서갖고 근래 들어서 약간 올라졌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거 오른 거 좀 갈아타서 마포구 쪽으로 오시고 싶은데 아이들이 어리세요? 예, 저희가 이제 초등학생입니다. 교육이 연결이 좀 되셔야 되는데 제가 지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네, 우리 이제 시청자분께서 전화 주셨는데 염리동 삼성 레미안 아파트는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디냐면 여기가 이제 대흥동 서강대 입구 쪽에 있는 전철역 쪽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공덕동이 여기가 있고 이쪽 지역으로 보자 그러면 1등 지역이다. 그럼 공덕자이가 1등 아파트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뒤로 달리고 있는 마포 레미안 뭐 2등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제 완전 1등은 영순위는 공덕자이 1등은 마포 레미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좀 보자면. 그래서 지금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을 좀 사보겠다라는 의미인데 지금 이 물건 얼마에 보셨나요? 저희가 30평대 한 6억 초반대 보고 있습니다. 30평대 6억 초반. 네. 30평대 6억 초반. 지금 이제 이게 물건이 시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차익을 보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뭐 여기 초등학교 있고 뭐 중학교 있고 막 하니까 뭐 이쪽으로 이제 뭐 교육도 뭐 크게 나쁘진 않은데 사실은 이게 전철역이랑 거리가 몇 분 걸리시죠? 그 공덕역 쪽으로 한 15분 정도? 네, 공덕은 제가 15분 느끼기에 정도. 그렇게 서강대는요? 느껴졌거든요. 서강대는 한 10분? 네, 10분? 10분에서 15분 그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철이 좀 먼 게 아쉬워요. 네. 네, 전철이 좀 먼 게 아쉬워요. 만약에 6억이 지렛대 효과 하나도 이용 안 하신 거예요? 융자 하나도 이용 안 하신 거예요, 6억이? 일부
일부 들어가 있죠. 임차가. 아, 지금 그 6억 선에서 꼭 맞추셔야 되나 봐요. 아, 한 그 정도 예상은 해봤습니다. 네. 지금 좀 아쉬운 거는 여기 지역의 특성은 물론 가격대가 뭐 이렇게 지금 많이 올라긴 올랐습니다. 오르긴 올랐는데 이 신축 1등 영순위와 1순위와 비교되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편의시설이에요. 편의시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퇴근하고 가서 주차를 자기 집에 주차해놓고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해놓고 나와가지고 운동하고 집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자기 집 가기 전에 운동하는데 가서 차 대놓고 운동하고 샤워하고 나와가지고 다시 집에 가서 거기서 주차하고 집에 가느냐 차이가 큰 차이가 있어요.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이 6억대가 얘가 지금 1등이 8억 5천 9억 간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쭉쭉 같이 따라가기에는 좀 버겁습니다. 물론 뭐 분위기 타가지고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요. 중요한 건 그냥 뭐 거주하시기에는 기왕이면 전철역 가까운 쪽으로 해가지고 조금 구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동네가 꼭 이 마포 쪽이 아니더라도요. 현실적으로 조금만 움직여보시면 전철역 가까운 데 있죠. 광흥창역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거기처럼 전철역 먼데 갈 거면 이런 쪽으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거든요. 아니면 여력이 되신다 그러면 마포 레미안 같은 데 가시는 걸로 추천을 좀 부탁할게요. 추천을 좀 할게요. 부탁이 아니라. 네네. 예, 8억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나중에 팔기가 쉽고 본인 물건은 나중에 매도하시기가 분위기는 지금 뭐 올해 말쯤 되면 분위기 확 또 탈 거예요. 전세 비율이 막 2주 세대가 막 있어가지고 올해 중간에 2주 세대가 12,000세대가 움직이거든요. 지금 막. 그래서 분위기는 막 탈 건데 진짜 가격은 아니다. 잠시 올랐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신다고 해서 지금 뭐 전체적으로 이게 전철도 멀고 하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땐 집이 안 팔린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빠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팔기가. 예, 기왕이면 팔기 좋은 곳으로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시청자님, 네. 이 현재 지금 고민을 하셨던 염리동의 이 아파트보다는 조금 더 지하철역과 가까운 곳으로 알아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좀 가격적인 제한이 없다면 자 마포, 내미안 쪽으로도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추천 드렸으니까요. 한번 현장 방문해보시고 또 고민 생기신다면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어떤 지역이라도 이렇게 시원하게 대표님께서 해결해 주고 계십니다. 방송 보시면서 나도 좀 참여하고 싶다 하신다면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연락 주세요. 대표님께서 친절하게 도움 주실 겁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님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궁금하세요? 저는, 네, 큰 돈은 아니고요. 한 2억에서 3억 정도 가지고 전세 끼고, 네. 한 조그만 아파트 하나 사놓으면 좀 장래성 있는 거. 네. 그런데 누가 강동구 쪽에 재건축 아파트가 있다고, 네. 명일동 쪽에 있다고 그래요. 네. 그거는 어떤 거에서요? 네, 2, 3억 정도 여유 자금으로 이제 갭 투자를 좀 생각하시는데 혹시 예. 강동구 명일동에 어떤 재건축 아파트 보고 계신가요? 고덕주공이라고 그래요. 고덕 주공 아파트. 자, 예. 재건축을 바라보고 지금 좀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예, 대표님의 예. 의견 좀 여쭤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명일동 9단지 보신 거예요? 네네. 그거 보셨을 때 가격 어떻게 했어요? 저는 사지 않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네, 본 거 얼마 보셨죠? 5억 5천에서 5억 8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시세가 네. 5억 5천? 5억 8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네. 이제, 현실적으로 그거만 봤어요? 명일동에서? 다른 거는 저는 본 건 없고요. 예. 누가 소개를 해서 예. 지금 생각 중인 거. 알겠습니다. 제가 지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예,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보신 물건이 예. 이게 여기 위에가 이제 고덕동이거든요. 고덕동이고 이 네네, 아래쪽이 네. 이제 명일동이에요. 근데 네네. 이 명일동 자체는 이게 조금만 키워서 제가 자, 보시게 되면 명일동 이렇게 보면은요.
이제 이 명일 주공 아파트 이렇게 자리를 9단지가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선은 주위에 보시게 되면 화면상으로 봐도 녹지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네. 공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가 공기가 좋고요. 네. 굉장히 들어가신 분들 특히 고덕이나 이런 데 들어가신 분들이 안 나오죠. 잘 들어가서 거주하시는데. 그래서 예. 고덕이 실질적으로 좀 옆에 하남지구가 왼수입니다. 왼수. 그러니까 같이 붙어 있는데 1300의 초창기 때 분양을 하는 바람에 많은 타격을 받던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이 중에 이제 고덕 밑에가 여기가 바로 이제 명일동에 해당하는데, 명일동이면서 여기가 어떤 게 좋냐면, 교육이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교육이 여기가 교육 네. 자체가 굉장히 하이 레벨이다. 그 교육이.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내가 매도할 때 교육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네. 명일주공 9단지 지금 보시는 게 5억 5천에서 5억 8천 보셨다는데 네. 30평대 지분은 어떻게 되죠? 그건 잘 모르고요. 전세가가 한 3억 정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분이 전혀 학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전화 주신 분이 예.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사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공부하셔서 사셔야 돼요. 네. 부동산 투자가 몇 억 들어가는 거라서 그냥 예. 막 사시면 안 되고 이 부분이 굉장히 요즘 이슈가 되다 보니까 질문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저희 사무실에도. 그래서 이게 지분이 한 16.6평 정도 됩니다. 이게 지분 자체가. 예. 근데 한 130% 이게 근데 사실은 층이 높아요. 그래서 이 정도 될진 모르겠지만 그냥 좋은 예로 들었을 때 130%한 우리가 무상 지분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약 한 21평에서 22평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 예. 22평을 무상으로 받으면 내가 30평을 받으려고 했을 때 분담금이 실질적으로 이제 평당가를 곱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은 분담금까지 합쳐갖고 한 8억 한 2, 3천이 나와요. 예. 이 물건에 대해서 30평대를 받으려면. 예. 그런데 지금 요 주위에 고덕 힐스테이트라고 있거든요. 이 위쪽에. 네네. 지금 네. 이제 주변을 잘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예, 고덕 힐스테이트가 자리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여기도. 근데 여기가 7억 1천에서 7억 2천 가요. 네. 여기가. 네, 명일동이 자리가 더 좋긴 해요. 뭐 여러 가지로 네. 뭐 나쁘지 않습니다. 상당히 좋은 편인데 중요한 건 7억 1천 2천인데 얘는 줄 만큼 다 주는 거죠. 8억 몇 천 주면은. 8억 2, 3천 주면은. 그러니까 네. 내가 프리미엄은 형성은 못 받아도 그냥 내 돈 주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 조합원 네. 거 하셔야 되겠어요? 일반 분양 하셔야 되겠어요? 일반 분양이 훨씬 낫죠. 그죠? 왜냐하면 조합원 리스크를 깔고 가니까. 근데 예. 조합원은 높은 층을 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중요한 건 리스크도 다 승계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예. 예. 아니, 그럼 한 그래서 가지 더 말씀 좀 현실적으로는 차라리 뭐 네. 근처에 뭐 다른 주택을 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거 줄 돈 다 주는 그림이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그러면은요. 네. 그 한남지구, 뭐 오지구 이런 데도 조그만 소형 빌라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어떨까요? 한남동 지금 보신 게 지분이 어떻게 되세요? 한 오지구 거기도 뭐 땅은 한 5평, 6평 이렇다는데요. 5평. 얼마예요, 평당? 그것도 이 정도 가격이에요. 5억 5천? 5억에서 6억 이 정도 가는데요. 네네네. 이제 지금 거기는 이게요, 이제 이게 지금 말씀하신 5억에서 6억이 네. 지분 5평짜리가 이게 신축 건물이냐, 구축 건물이냐에 아니, 이제- 따라서 뭐가 이제 달라지냐면 그거는 다 권리 가액이 헌 건물이죠, 달라집니다. 헌 건물. 권리 가액이. 그래서 아. 이거는 매매 가격일 뿐이지 권리 가액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 보통 땅에 대해서 감정평가된 금액이 따로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금액은 한 몇 억은 프리미엄, 한 2억에서 3억은 프리미엄을 예. 주고 예, 사는 그렇다고 꼴이기 그러더라고요. 때문에 어떤 예. 결론이 나냐면 조합원 분양가가 만약에 8억이다 그러면 본인은 10억 주고 사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내가 한남지구가 개발되고 10년 안에 개발된다는 기준 하에 2억을 프리미엄을 주고 10년 지나면 그 프리미엄이 원가가 될 수가 있거든요. 10년 지났으니까 아파트 25평이 이제 10억에 거래되는 시장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프리미엄이 다시 나의 원가로 들어올 수 있는 걸 기다릴 수 있다 그러면 투자. 그렇지 않다 그러면 노 투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그러면은 뭐 좋은 거 좀 추천해 주실 수 서울시의 있으신가요? 지도를 다 두고서 제가 뭘 추천해 드리기가 본인이 보시고 연락을 네. 주셔야 돼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이 알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지금 투자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자, 아직까지 많은 부분에 대한 공부가 아직 네, 덜 돼 어렵네요. 있다라는 지적을 예, 해주셨거든요. 자,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이 대표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잠시 후에 네. 저희 방송 보시면 세미나 안내 드릴 테니까요. 오프라인으로 네. 좀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함께 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이렇게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바로 다음 시청자분과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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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잘 안 들리시나요? 예, 화정동 5단지에 사는데요. 네, 거기 전세에 살고 있는데 좀 있으면 만기가 돼요. 네. 근데 여기 근처가 48평인데요. 48평을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건지 아니면 타 지역에 이사를 가는 게 좋을 건지 제가 그 청약 1순위 자격증이 있는데 네. 어디로 가는 게 좋을 건지 좀 궁금해서요. 네, 고양시 화정동 말씀이시죠? 네, 자, 맞습니다. 화정동 5단지에 지금 전세로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 동네에 좀 매수를 해야 할지 아니면 또 청약 1순위 조건을 살려서 다른 곳으로 좀 이주를 해도 좋을지 자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아,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주 뵙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네. 그 화정동에 거주하시긴 너무 좋으시죠? 거기가 살기에는. 네? 거주하시긴 어떠세요? 편하세요? 아니면 불편하세요? 여기는 살긴 좋아요. 그렇죠. 예. 화정동은 지금 택지지구가 개발돼가지고 편의시설도 잘 돼 있어서 살기가 좋은데 중요한 건 네. 48평짜리를 매수하셨다가 나중에 매도할 때 문제가 되는 게 수요자층이 얄팍한 거예요. 수요자층이. 그러니까 내 집을 네. 살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굳이 필요한 사람만 사고 수요자가 많이 있어야 내 집을 빨리 팔 때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사시는 거는 제가 반대를 좀 할게요. 사시는 거는. 근데 나는 넓은 평형에 이 정도 돈이고 내 직장도 여기고 여기서 한 20년 정도 연결돼 있어서 난 살아야 돼 그러면 사시는 거에 대해서 크게 반대를 하지 않고 왜냐면은 전세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거기가. 예, 지금 3억 3천에 살고 그렇죠. 있어요. 예. 매매가 얼마죠? 지금 많이 떨어져가지고 한 4억 2천, 4억 3천. 그렇죠. 맞아요. 처음에 분양받으신 분들이 지금 이제 많이 프리미엄이 깎여 있죠. 왜냐하면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도 보면서 그러면 설명드릴게요. 전세 만료가 되면요. 네네네. 어느 쪽으로 제가 지금 일시 청약권이 있는데 한 번도 쓰질 않았어요. 네, 여기 거주하고 계시고, 네. 네. 청약권을 가지고 청약을 받아서 이주를 한다면 네네. 어느 지역이 좋을까요? 본인이 지금 직장이 어디세요? 직장이 두 군데예요. 아, 일산하고 서울하고. 일산. 일산이구나. 일산에다 사시는 건 저는 좀 반대할게요. 일산에다 네. 사시는 거는. 서울은 어디 쪽이죠? 서대문 쪽이요. 아, 서대문. 그 서울 중심부로 지금 나오셔야 되는데 두 군데를 왔다 갔다 하시나 보죠? 예, 예. 그러면요, 이제 그 직장이 오래 다닐 직장인가요? 그렇죠. 아, 그러면은 이게 꼭 48평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은 나중에 빠져나가기 쉽게 한 33평대 정도 사시는 게 괜찮거든요. 지방은 그럼- 특히 좀 넓게 네. 지어요. 테라스 확장 면적이 많아서. 그래서 일부러 이제 확장해서 크게 쓰라고 넓게 지어요. 그러니까 33평이 거의 한 29평 그래요, 전용이. 옛날같이 그러면 25평이 서울 지역에 네네. 그 서대문이나 아니면 뭐 마포구 아니면 은평구 뭐 그쪽 지역에 네네. 뭐 청약을 넣어서 네. 할 수 있는 데가 있나요? 그거는 본인이 조사해가지고 물건을 골라가지고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단 네. 가볼 만한 곳을 제가 전혀 모르거든요, 부동산을. 네네네. 그래서 가볼 만한 본인의 곳만 개인적인 동선과 그리고 이제 네. 평균적으로 뭐 프리미엄이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예. 그럼 프리미엄은 분양권이 오픈할 때 얼마인지에 따라서 달라져요.
예를 들자면 일반 분양권을 지금 청약을 오픈을 하는데 한 3천만 원이면 좋겠다 하는 곳이 4천만 원에 분양 오픈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을 선정하기 어려운 거예요. 지금은. 왜냐하면 지역은 좋은데 분양가가 높이 나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본인이 좋은 동네를 본인이 설정을 했는데 그 안에서 가격이 어떻게 오픈되는지를 주시를 하셨다가 SH공사나 NH공사 들어가셔가지고 계속 주시를 하셨다가 그 오픈했을 때 가격이 괜찮는지를 봐야 되고 분양이 잘 되는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신문에다 살짝 공고하고 그냥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주시를 하셔야 돼요, 그거를. 들어가고 그러면, 싶은 지역을. 그럼 지금 조사를 계속 선생님은 하셔야 되고. 제가 지금 여기 전세가 끝나면 네네. 여기 거는 사지 말고 네. 서울 사셔도 쪽에- 가격이 무너지진 않아요. 전세 비율이 네? 상당히 높거든요. 사셔도 네. 가격이 무너지진 않는데 차익을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나중에 팔 때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지 말고라는 서울 게 쪽- 아니라 서울 쪽으로 한타 제가 타고 얘기해드리는 나가라. 의견을 가지고 본인이 참고하시면 돼요. 제 의견이 다 맞는 게 아니니까 네. 저의 의견을 물어보시려고 전화 주셨는데 나중에 팔기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프리미엄은 형성이 되는 거는 그냥 인플레 따라서 아주 약간 미비하게 그 대신에 가격이 빠지진 않는다. 이 정도의 성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주택이. 그럼 그거를 기준으로 본인이 이제 다른 결정을 할지 내가 사드릴지 아니면 여기서 33평대를 살지 요렇게 이제 참고하시면 되죠. 네. 그럼 나중에 네. 지역을 만약에 선정되면 다시 전화. 그럼요. 예, 지역 선정이 되시면 그때 오셔서 일반 분양가가 뭐 내일 모레 이제 만약에 분양을 시작하는데 이제 고시를 해요. 신문에 얼마에 한다. 그럼 네. 그걸 가지고 전화하시면 그때 또 제가 제 의견을 또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우선 지금 살고 계시는 이 고향은 이 너무 넓은 평수 때문에 우선 매수 의견은 약간 이 반대 의견을 주셨고요. 자, 서울 지역에 이 청약 관련된 아파트들 좀 찾아보시고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 가지고 계실 때 다시 한번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이런 부분 전화 상담으로는 조금 해결이 미흡하다 하시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시청자분들 위해서 또 대표님께서 친절하게 세미나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거든요. 자, 세미나 안내 좀 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전화 오신 분들이 재개발 공부도 좀 안 돼 계신 분, 재건축 공부도 안 돼 계신 분, 그러니까 부동산을 이제 누구한테 의탁해서 사시는 건 좋지만 그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오래된 정보로 인해 가지고 잘못 구입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재개발 같은 경우도 권리가액이 있고 분담금이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붙어 있는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착각을 하고 잘못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내가 더 내야 되는 분담금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구입하시는 분, 전체 가격만 보고서 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수익형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서 똑같은 지역이지만 똑같은 1등 지역이지만 그 안에서도 1등 물건이 따로 있거든요. 그것은 급매로 물건이 튀어나왔을 때 내게 먼저 팔리냐 안 팔리냐에 대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해드리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세금 정리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정리를 하고 사야 되는 거지 마구잡이로 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잡아드립니다. 같이 공부하는 거죠. 네. 네, 소중하게 내가 키워온 나의 자산이 좀 큰 돈이 드는 투자기 때문에 누구에게 그냥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좀 공부하시고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자리 이번 주말 바로 진행이 되거든요.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되는 세미나니까요. 서울지역 번호 02-797-0300번 전화 주시면 바로 예약과 함께 자세한 안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에 또 다른 시청자분들의 고민 가지고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매주 금요일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계속해서 신하선 대표님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앞서서 오늘 오피스텔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이 지역 선정을 잘한다면 투자 가치가 높은 곳이 바로 이 오피스텔이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또 이 주거용과 업무용 오피스텔의 세금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거든요. 세금 부분 늘 어렵습니다. 대표님께서 좀 안내를 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주거용과 업무용이 다른 거는 뭐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일반적인 다세대와 오피스텔의 차이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상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의견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PPT 화에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주거용, 업무용 같은 경우는 뭐 상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가라고. 이것은 뭐 그냥 상가를 임차 놓는 거다라고 이제 사무실 용도로 나가는 부분이니까 그러는 거고, 주거용 같은 경우는 60제곱미터 이하짜리를 사시게 되면은요, 취득세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하셨는데 뭐 이제 그 200만 원 넘어가는 한도에서 15% 주거랑 똑같이 해주는 겁니다. 임대차 단기 임대라든가 중공공 임대라든가 뭘 하시는지 간에 오피스텔도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취득세가 200만 원 넘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15%만 계산하면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부가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업무용 같은 경우는 10%를 환급을 받게 되는데 주택 같은 경우는 환급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부가세를 내버리는 거예요, 국가에. 그런데 양도세 계산하실 때 나중에 파실 때 이게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부가세를 1,000만 원 내가 환급받지 않았는데 그럼 팔 때 어떻게 되느냐? 내가 1억 1,000을 주고 샀다 그러면은 1억 1,000 중에 1,000만 원이 매입 가격으로 잡히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똑같이 1억을 주고 부가세 1,000만 원을 줬다 그러면은 매입 가격을 1억으로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양도세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1억 1,000만 원을 내가 부가세 환급을 받지 않고 대신에 취득록세를 할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매매 가격에 이게 현실적으로 1억 1,000으로 인정을 해준다. 굉장히 유리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더군다나 주거용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 임대라든가 아니면 중공공 임대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지금 상가 같은 경우는 업무용 같은 경우 상당히 높게 나오죠. 현실적으로. 한 7억짜리 상가 사게 되면 1년에 한 80만 원, 90만 원씩 해가지고 2번씩 나와요. 2번씩. 재산세가. 근데 두 채 이상부터는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50만 원 넘어가는 한도 내에서는 또 15%만 내면 됩니다. 15% 면제 요건도 있죠. 좀 적은 전형들은. 그래서 단순하진 않지만 재산세가 주거용 단기 임대라든가 단기 임대주택이라든가 중공공 임대랑 같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이거 상당히. 왜냐하면 한 5년 정도 퇴직을 준비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재산세를 5년 동안 가져가면서 월세 받는 건 좋은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은 종합소득세에 전부 다 업무용이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한 100만 원씩 벌어서 1,200만 원이다. 1년에 수입이. 그런데 여기서 재산세도 내야 되지만 취득세도 왕창 내고 들어가죠. 4.6%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런데 종합소득세, 남편의 연봉이 8천만 원이다. 그러면 내가 8천만 원 받고 있는데 이거 합쳐갖고 9,2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종합소득세를 내게 돼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것은 뭐 분리과세 제도 자체가 연결이 없죠. 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시는 분들은 분리과세 부분이 되게 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60제곱미터 이하짜리는 간주임대료 포함도 안 돼요. 간주임대료가 뭐예요? 연 2천만 원 분리과세를 하려고 우리가 전세로 전환하죠. 전세로 전환할 필요가 없이 아예 간주임대료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주임대료에서도 빠지고 전세로 투자를 해두시게 되면은요, 종합부동산세 자체가 없단 얘기예요. 없단 얘기고, 연 2천만 원 이하는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분리과세를 해준다. 단일 퍼센트 14% 분리과세를 해줍니다. 이쪽에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은 2천만 원씩으로 따지게 되면은 월로 따지면은 166만 원이에요. 월세로 따지면. 근데 전세로 따지면 지금 이제 원래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한 21억 정도 돼요. 계산법으로 따지면 연 2천만 원을. 그런데 한 2.78%로 예전 거를 계산하시게 되면 한 16억 정도 되는데요. 인별가세를 부부가 32억 원어치 합쳐서 16억 32억 원어치 갖고 있어도요. 지금 현재 분리가세 될 수 있다. 5년 전에 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엄청나게 좋은 제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재산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엄청나게 줄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소득에 대한 부가세 신고도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는 해야 되고요. 준공공임대라든가 주거용으로 단기 임대를 신청을 했을 때 여기서는 부가세 신고 의무 제도 자체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리한 것들이 많은데요. 중요한 건 세금적으로도 이렇게 차익이 있는데 나중에 뭐 사고 팔 때 문제가 되지 않느냐. 물건이 좋은 지역, 아까 말씀드렸던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도 한 2억 6천 주고 사신 분들이 3억 2천 되거나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때 팔 때 4.6%에 대한 거를 보고 사느냐. 사람들이 취등록세가 많아서 내가 월세를 많이 못 받을 것 같다. 월세를 많이 받기 때문에 취등록세 이렇게 해봤자 다 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것은 주거와 똑같으니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 가지고 취등록세를 주거랑 똑같이 해주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나중에 시간이 지나갔을 때 이것 때문에 거래가 안 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월세나 전세가 잘 나와주면은요, 취등록세가 세더라도 다 사드립니다. 매매가 실제 되고 있어요. 지금 이거 디테일하게 더 들어가면은 유리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네, 업무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세금 문제까지 좀 자세하게 짚어드렸는데요. 면적에 따라 또 취득세와 재산세 부분에서 감면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고 또 추후 처분할 때도 어떤 부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를 드렸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부분 더 고민 있으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연락 주세요. 전문가가 조금 더 차근차근 설명 도움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부동산 관련 고민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이번 시간 시청자 여러분들의 전화 연결 통해서 바로 고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져 계세요? 김포시, 네. 예, 장지동, 네. 자연은 어울림 아파트 보유 중인데요. 네. 예, 앞으로 좀 전망이 좀 궁금해갖고 문의드렸습니다. 네, 김포시 장기동의 자연 어울림 아파트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전세 주고 있습니다. 네, 전세를 놓고 지금 투자로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자, 앞으로의 전망 어떨지 대표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그 투자를 옛날에 들어가셨던 건가 봐요. 예. 그래요. 분양 얼마 받으셨어요? 네? 분양 받으실 때 얼마에 받으셨어요? 아니, 분양받은 게 아니고요. 아, 사셨어요? 예, 얼마 주셨어요? 한 2년 전에 2억 8천. 아이고, 네, 2억 8천인데, 이거거든요. 지금 네. 시세 뭐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그죠? 네. 근데 지금 쾌가 있다 보니까 우리 네. 시청자분이 이제 이걸 팔아야 되냐. 지금 이제 요런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 뭐 많이 올라요. 1-2천만 원, 2천만 원 정도 올랐는데 지금 2년 전에 그 정도 샀는데 이 정도면은 상당히 뭐 안 올랐다고 봐야 되거든요. 여기 2천만 원 뜨는 동안 아시겠지만 강남은 한 2-3억씩 올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좀 안타까움은 있지만 현재 모습으로 팔긴 좀 아까운 게 전철이 좀 남아 있어요. 전철. 그죠? 그래서 지금 지하철 근처에 있잖아요. 지금 김포 도시철도 근처. 그래서 지금 이제 이분이 팔까 말까 이제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김포 한강 신도시라는 도시가 있는데 올림픽대로를 쭉 타고 가다 보면 목동에서 15분이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15분이면. 그래서 이쪽 지역에 개발을 했을 때 보통 그 땅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한 5억씩 이제 받았어요. 돈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아파트 한 채 여기다가 2억 5천에서 3억 주고 사고 2억 5천은 상가 한 5, 6억짜리 사가지고 깔고 앉아갖고 이 근처에 사시는 분이 많은데 살기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살기 거주하기 좋은데 단점은 딱 하나 있어요. 백화점 가려면 일산 넘어가는 거. 그거 외에는 전부 다 살기가 좋습니다. 교통에 출퇴근하는
출퇴근하시는 분들만 좀 피곤해요. 차가 좀 밀리고 전철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구례동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장기동이 있는데 장기동을 장지지구라고 얘기하고 우리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분의 물건이 여기 장기지구가 여기 있습니다. 요거를 좀 키워볼게요. 키워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분의 물건이 이렇게 자연의 아파트가 나오는데 자 여기 지금 시청자분이 말씀하신 아파트가 여기 자연의 아파트 여기입니다. 여기 이게 이제 장기지구 안에 있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이쪽 지역의 특성은 신축은 한 3억 5천 가요.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 30평대. 근데 구축은 뭐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뭐 2008년도, 7년도 뭐 이렇게 지어진 주택들이 있는데, 뭐 한 3억 갑니다. 시세 3억. 평당 한 900대 가는 거죠. 저렴한 맛에, 그래서 제가 강남에 이게 전체 지도를 가운데 두고, 가운데를 잘라가지고, 이쪽에 생활권이 있으신 분들은 김포 한강 신도시 가시면, 3억이면은요, 서울 중심부 들어가시면, 투룸 빌라 가격이에요. 12평짜리. 그래서 지역이 큰 이상이 없는 사람, 말년을 보내시는 분들은 이쪽에 가서 말년을 좀 해봐라. 아파트를 사서 거주하니까. 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어떤 동네가 굉장히 깨끗하게 잘 돼 있는 곳 중에 하나인데, 우리 전화 주신 분 입장에서 봤을 때, 자, 보시게 되면, 편집도를 딱 클릭하면 뭐가 나오죠? 여기 이렇게 김포도시철도가 나오죠. 김포도시철도가 이루어지는데 시청자분의 물건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전철 관련이 전혀 없다가 전철이 이제 내년에 이제 개통을 한 해 만에 막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 전철이 의외로 김포 도시철도가 김포 안에서만 움직이는데 밖에서 연결돼서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집에 오기가 편해진 거예요.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상당히 집값에 영향이 있다. 그래서 전철이 오픈될 때까지는 아직은 팔지 마라.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그동안 좀 이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아서 좀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자, 김포 도시철도라는 호재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더 보유하시라는 조언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어떤 고민이라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연락주세요.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궁금하세요? 네, 저 성북구 도남동에 있는 코롱 한울채 24평 매수 계획 갖고 있는데요. 네. 실거주 목적이지만 향후 전망에 대한 조언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성북구 도남동에 위치한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 20평형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자, 앞으로 또 투자 가치도 있을지 자, 대표님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지도로 지금 말씀하신 걸 찾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그 코오롱 도남동이죠? 네네. 예. 지금 글씨를 제가 잘못 찍어가지고 다시 한번 볼게요. 아이고, 이상하게 나왔네. 지도가 여기 있다. 예. 뭐 제가 잘못 찍은 모양인데? 잠시만요. 네, 이 대표님께서 잠시 지도를 검색하시는 동안 다시 한번 시청자분의 질문을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성북구 도남동에 위치한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 현재 20평형을 실제로 내가 거주하면서 자, 투자 가치도 있는 곳인지 좀 궁금해하셨거든요. 자, 성북구 도남동 앞으로의 호재가 좀 있는 곳인지 과연 매수를 해도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지 대표님께 다시 한번 좀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 이제 좀 지도를 찾으셨나요? 네네, 찾았습니다. 네. 어딘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이고, 네, 겨우 찾았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주택을 찾았는데요. 얘 또한 이제 지적 편집도를 좀 봐드려야 되는 게 전철이 오픈돼가지고 이분이 지금 이 집을 사야 되나 궁금해 하신 것 같아요. 자, 보시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이 말씀하신 주택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근데 여기 우이선 이렇게 돼 있죠. 우이선.
그러니까 전철이 없는 곳에 전철이 우이선님은 상당히 훌륭한 전철 중에 하나인데 동선이 잘 돼 있는 곳 중에 하나죠. 근데 이렇게 전철이 뚫리니까 이 집을 사야 되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몇 평을 보신 거죠? 24평이요. 24평 얼마예요? 4억 7천이요. 4억 7천. 왠지 이게 5억 갈 것 같아요? 네, 그거는. 그건 아니고 잘 몰라요. 네, 그죠? 네. 자, 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자, 지적 편집도를 끄고 자, 제가 볼게요. 끄시고 이쪽 지역에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기름동이 1등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여기는 네네. 항상 이 성북구 쪽은 기름동이 1등입니다.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반듯하게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구단지 쪽에 2010년이지만 혹시 매매가 보셨어요? 어디요? 기름 구단지 쪽에. 네, 기름 구당지도 저희 같이 보고 있었었거든요. 예, 근데 25평 거기도 얼마예요? 4억 8천 정도 하고 있어요. 4억 8천. 네네. 자, 저 같으면 이게 1등이죠? 네. 네, 그 기름 구단지 사는 게 훨씬 낫죠. 얘는 이게- 어쨌든 전철이 연결이 되어져 있지만 얘도 뭐 전철이 멀진 않아요. 전철이 있어요, 얘도. 근데 네네. 중요한 건 바로 옆에 있고 뭐 여러 가지 교육이라던가 여러 가지 여건이 기름 뉴타운이 훨씬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가 택지지구처럼 쫙 깔끔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얘보다는 훨씬 나은 거예요. 사실은 얘가 2016년산이고 2016년 17년산이고 새 거인 건 있지만 2010년식이라고 하더라도 기름 뉴타운이 나중에 사고 팔고 할 때 훨씬 수요자의 니즈 충족이 더 잘 돼 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사신다 그러면 기름 구단지를 전화. 근데 많이 보신 분이 전화하신 것 같아요. 그죠? 구단지를 네네. 보시면 고민 많이 하신 거예요. 구단지 네. 쪽이 훨씬 더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거기가 24평이 고가가 있어서 네네. 바로 앞이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그것 때문에 고민을 네. 했었거든요. 네네. 기왕이면은 위치 좋은 데를 고르세요. 안쪽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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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름 뉴타운 쪽으로 다시 한번 추천을 드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잘 알아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이렇게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서울지역 번호 02-797-0300번 연락 주시면 되고요. 바로 다음 시청자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궁금하세요? 네,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삼성아파트인데요. 네. 구단지 삼성아파트. 네. 예. 실제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 지금 전세를 주고 있는데, 네.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네, 자, 지금 수원 영통구 영통에 위치한 삼성 아파트. 예. 자, 전세를 주고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과연 매도 네. 타이밍 언제로 좀 잡아야 될지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영통 지금 뭐 분당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영통구는 좋은데 네. 지금 이제 매도하시는 건 수요자가 있으면 매도를 하시는 거죠. 사실은 이거 네. 사신 지 오래되셨어요? 네. 그럼 제가 잠깐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이제 큰 의미가 없는 게 수원 같은 경우는 뭐 구가 여러 개 있는데 영통구가 강남 중에 하나입니다. 수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네. 뭐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는 전세로 그러니까 전세가 매매가가 많이 올라가진 않아요. 그래서 수요자가 있으면 매도를 하시고 갈아타기를 어디로 할 거냐가 중요한 건데 서울 중심부로 거주하시는 게 아니라면 서울 중심부로 작은 투룸을 사시더라도 서울 중심부로 옮기시고 이것은 매도 수요자가 있으면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매도하는 쪽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1,000만 원 오르면요. 네. 서울 중심부에 있는 빌라가 2-3천만 원 올라요. 예. 그러니까 얘보다는 중심부의 빌라가 훨씬 낫죠. 네. 예, 저는 이게 한 17년 투자용이시니까 됐는데 네. 그게 거주하신다 지금 그러면은 그냥 거주하시고요. 네, 거주는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전세를 주고 매도는 있고 이게 지금 팔지를 못하고 그치 집값이 투자용이니까 매도하시고 그 네. 자금을 이제 불리시는 방향으로 전세 비율이 높아서 뭐 좋아 네. 보이긴 하지만 이게 1,000만 원 오르면 중심부 4-5천만 원 올라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작년에 2천만 원, 3천만 원 오른 동안 중심부 5천만 원 올랐어요. 그러니까 얘가 오르면 다른 게 더 많이 뛰니까 나중에 네. 점핑하시기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매도하시고 분위기 다운됐을 때 지금 중심부에 들어오시면은 기회비용이 많겠죠. 네. 예.
네, 예. 투자용으로 시청자님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거라면 수익률이 더 네. 높은 지역이 중심 지역 쪽으로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네. 지금처럼 좀 분위기가 저조할 때 옮겨 네. 타시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이 시간 통해서 많은 분들의 고민 상담 도움 드렸는데요. 자, 늘 방송 시간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 외의 고민 상담은요, 또 신하선 대표님과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해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내일 토요일 날 진행이 되고요. 오후 1시에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지하철 7호선 노년역 근처에서 진행되니까요.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연락 주시면 세미나 예약 가능합니다. 선착순으로 진행되니까요. 좀 빠르게 접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전화 상담도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방송 끝난 이후에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전문가의 도움 친절하게 드릴게요. 자,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 그리고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